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직 행정사가 알려주는 비영리 단체 모든 것. 모든 것! 오늘 와주셔서 저 새로운 분이 오늘 이제 저희 이제 그 행정사가 알려주는 비영리 단체 모든 것에 여기 와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참석해주신 이 계신 대표님은 양심보험연구소의 노영기 대표님이십니다. 잠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저는 양심보험 연구소의 노영규라고 합니다. 화재보험을 중심으로 위험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행정사님 통해서 아주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국양심보험인 협회를 설립해서 오늘 관련된 방송이 있다고 해가지고 부족하나마 이렇게 응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협회장님이시네요? 그렇죠. 회장님이죠. 저희가 이제 설립을 도와드렸는데 운영에 대한 그리고 운영이 이렇게 잘 운영이 안 되셔가지고 그 운영에 대한 것도 한번 들어보고 왜 만들게 되었는지도 한번 제가 오늘 같이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회 오늘 이제 비영리 단체 그래서 비영리 단체가 그리고 보통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거와 또 뭐가 차이가 있는지 오늘 깔끔하게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노영기 대표님 또 중간중간에 화재보험 관련해서도 대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중간중간에 한번 또 듣는 얘기도 또 하고 네. 행정사가 또 어떤 일을 하는지도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무슨 협회 아니면 무슨 단체 무슨 뭐 관리단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름이 있는데 이런 걸 그냥 통으로 비영리 단체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라고 하는데 이 비영리 단체 혹시 뭐 비영리 단체 하면 지금 있는 거 말고 다른 것들 알고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생각나는 단체 있으세요? 갑자기 훅 들어오시니까. 대본이 없대. 대본이 없어요. 예, 우리가 예. 대본이 없어서 대본은 있지만 예, 상식 수준이 이렇게 대본대로 안 해요. 들통나는. 대본대로 안 하죠.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비영리 단체. 일단 저도 비영리 단체장으로 되어 있긴 한데, 네. 예,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행정사님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많이 알 만한 걸로 하나. 제일 얘기해 쉽게 주시면. 얘기하면 아파트 관리단, 입주자 대표회의. 예. 제 계약자들 중에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겠네요. 예. 네, 그렇게 아, 사람이 2인 이상 모인 곳은 다 단체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보통 1인을 단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2명 이상 모여 있다라고 네. 하면 다 단체가 되죠. 네네. 그리고 그 단체가 우리나라에서 특별하게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에서만 이렇게 인정이 되는 좀 독특한 형태예요. 제일 단체에 우리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들은 종중. 종중.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이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단체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제 유교 문화에서는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이제 권리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뭐 재산을 취득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단체가 많죠. 계모임, 개모임. 네. 동창회 그렇잖아요. 네. 그러한 단체들이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단체가 있는데 뭔가 등록을 안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통 임의단체,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좀 어려운데 임의단체 아니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해서 세무서에 등록을 해서 이렇게 해서 보유번호증을 받습니다. 요거 혹시 감독님 이거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서류를 받으면 단체로 등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제 양심보험인협회 제가 이제 만들어 드렸을 때 그때 당시 있었던 단체입니다. 이렇게 해주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 증서를 가지고 이제 단체로서 등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등록은 어디에냐 하냐면 세무서에다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양심보험협회를 이걸 어떻게 왜 만들게 되었는지 그 얘기도 한번 들으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단체는 어떻게 만드는지 잠시 후에 한번 얘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랑 그 다음에 네이버도 같이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 네이버 이런 용어를 써도 되나요? 감독님?
그러니까 이게 상호명을 써도 되나요? 아니면 너튜브라고 해야 되나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땡, 누땡, 너땡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두 곳에 예, 동시송출.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일단 댓글을 올라오는 것들을 한번 잠깐 볼 수 있나요? 네, 지금 이제 참여하신 분이 누구누구 있는지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댓글을 못 보니까 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긴장됐습니다. 네. 네, 비영리 단체에서 아까처럼 이제 일반적인 2명 이상의 그런 단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보통 얘기를 들으시면 사단법인 네. 아니면 재단법인이라는 것들도 한번 뭐 지나가시면서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사단, 재단의 차이는 뭐냐면 혹시 뭐 직관적으로 어떻게 보이시나요? 사단, 재단의 차이가 뭘 것 같으세요? 돈과 관련이 좀 있지 않나. 재단이 돈을 만지는 곳인가요? 맞아요. 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단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사단은 그냥 조직으로만 느껴지는 느낌? 네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재산의 단체, 재산의 단체. 사람의 단체. 예, 이렇게 예. 하면 좀 이해가 조금 예, 더 예, 쉬우실 예.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재단, 네. 사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재단은 주로 재산을 많이 모으는 네. 게 목적이세요. 그러니까 모으는 걸 목적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재단으로 재산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제가 막 뭐 100억 자산가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룰 수 있겠죠. 네. 그렇다고 했을 때 내가 저 뭐 어디 선산에 있는 그 땅을 가지고 네. 어떠한 목적의 장학금 뭐 이렇게 목적으로 어떤 재단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만들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또 돈이 또 다른 후원금을 또 모집을 통해서 재단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단체인 사단은 사람이 계속 모이면 모일수록 힘이 세지거든요. 네. 그래서 재단은 재산이 많은, 그러니까 재산을 중심으로, 사단은 사람이 중심으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아까 재단법인, 사단법인. 근데 지금 우리는 오늘 비영리 단체를 주제로 하잖아요. 네. 비영리 단체와 아까처럼 사단, 재단의 차이는 뭐냐면 등기가 되냐 안 되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일반적인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비영리 단체. 네. 그런데 등기가 되어 있으면 사단법인, 바로 네. 법인이 되는 거죠. 법인이란 뜻이 뭐냐면 법으로 정해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법인. 네.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되게 보면 우리말이 함축적으로 줄임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사람을 법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장 쉽게 이해하는 건 등기부 등본이라고 해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되더라고요. 그 협회에서 법인으로 가려면 네. 뭐 조건이 따로 있나요? 이거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 법으로 정해진 사람으로 되어야 되니까 네. 법에 따른 어떤 요건을 지켜야 네,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이게 이 허가를 받아서 되거든요. 근데 허가를 해주는 것이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서울특별시 네. 아니면 뭐 중앙부처 중에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이런 곳에서 허가를 해줘요. 네, 네. 그래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리고 등기가 되면 그때 법인이 되는데 그 허가를 받기 전까지 요건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사람은 일반적으로 100명을 100명. 많이 요구해요. 그 이하도 하는 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1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명을 모집하느라 하다가 지치는 경우도 있으세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아까 양심보험이 있으시잖아요. 예, 있죠. 100명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인 거죠. 그래서 100명을 모으시면 기본 조건은 되고 네. 그러니까 재단은 보통 5억으로 하고 있어요. 5억. 네, 이것도 부처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억 이상. 그래서 그래서 재단은 뭐 인원에는 네, 관련이 인원은 없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의 구성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재단법인은 5억, 사단법인은 100, 어떻게 해야 돼요? 100인, 100명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요건을 갖추면 예. 뭐 지금 대표님 양심보험협회도 한 5명 됩니다. 이제, 이제 95명 모으면 되겠네요. 95명 모으면 되네요. 네, 95명을 모으면 기본적인 조건은 되는데 네. 다만 이것만 있다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목적과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잘 운영할 수 있는지 네. 그 다음에 예산도 필요해요.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사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재산도 또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재단도 재산만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이거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이 또 부수적으로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재단은 재산이 많아야 되고 네. 그 중에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임원이죠. 이사. 네. 이러한 숫자가 한 이사 5, 감사 1명 이러한 숫자 정도 있어야 되고 사단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100명. 100명. 네, 거기에 재산이 일부 보통은 1,000만 원에서 네. 2천만 원 정도를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 조건이 되면 아 누구나 할 수 있냐고요? 뭐 그러지는 않고요. 뭐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요. 이제 오늘은 이제 비영리 단체 그래서 네. 그러한 이제 어렵게 가기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인 거죠. 그렇죠. 이제 네. 단체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네 올라왔네요. 안녕하세요 가우 스튜디오에서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네.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의견을 즉각적으로 올려주시면 질문도 좋습니다. 바로바로 저희가 이제 반응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체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희도 행정사가 이렇게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가장 낮은 단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체도 설립을 도와드리는데 가장 어려운 게 이 단체를 운영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죠. 오늘 노영기 대표님 어떻게 보면 우리 부끄럽습니다. 소장님을 모셔온 이유도 만들었지만 왜 단체로 운영을 계속 이렇게 어려워하셨는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저도 이제 같이 1대1 이렇게 맞춤형식으로 네. 제가 코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단체를 만들었는데 요 양심보험인협회의 목적은 어떤 건가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보험이라는 게 그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의 정보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 차이에서 오는 불안전 판매, 즉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심적이지 않는 사람들, 수익만을 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입장벽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내 수익만 보고 고객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은데요. 그런 취지에서 이런 협회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20년 일하면서 그런 자세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지금 화재보험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화재보험을 통해서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시스템 안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단체 여기 뭐 단체인데 그런 구조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프랜차이즈가 될지 뭐가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전엔 프랜차이즈만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이런 단체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 우리 보험 시장에서도 양심보험인 협회에 소속된 멤버라면 믿고 우리가 의뢰해도 된다, 이런 기준을 좀 만들고 싶었고요. 이제 5명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 5명이 있는데 추후에는 저도 100명 만들고 그래서 계속 확장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좋은 보험 서비스가 많이 알려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큰 뜻으로 시작은 했고, 우리 행정사님 옆에 없었으면은, 안 계셨으면 사실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제가 감히 단체장, 협회장 뭐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런 또 언지를 주셨고, 그 기회를 제가 얼른 붙잡았죠.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좀 뭐 협회도 만들게 됐고, 앞으로 이제 갈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해서 도움을 받을 생각입니다. 네. 아니, 이 양심보험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이 화재보험을 하시길래, 사실 화재보험만 하는 분은 제가 좀 별로 보지 못했어요. 한번 이제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대한민국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40만 명 정도의 보험 모집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이제 막 같이 시작한 분, 코드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난달부터 영업 시작한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한 30년 이상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화재보험 해. 그런데, 그런 말은 저 거의 못 들은 것 같아요. 나는 화재보험만 해. 이런 말은 사실 듣기 어렵거든요. 사람이 30대, 40대, 50대 남성, 여성,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 직업이 어떤 사람 정도로 구분을 해서 보험을, 안보험을 들거나 뭐 상해보험을 들거나 이렇게 들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건물이나 집이나 공장이나 창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다 달라요.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도 다르고 영위업종도 다르고 내 사업장 옆에 있는 업종들도 다 다릅니다. 그걸 다 맞게끔 설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가끔 화재보험도 합니다 하는 수준으로 해서는 잘못된 서비스로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화재보험을 한다면, 집중한다면 제대로 된 서비스로 좋은 보험 상품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화재보험에 집중하고 있고요. 화재보험이 사실은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메인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저도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주변 같이 이제 협업하는 분들이 도와주시고, 우리 행정사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도 못했던 걸로 저한테 또 힘을 실어주시고, 그럼으로써 제가 지금 버티고 있고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화재보험 방송처럼 예. 네, 이제 전문 분야를 하니까 술술술술 나옵니다. 지금 방송 시작 전에는 되게 긴장을 하셨는데 역시 자기 분야에서는 네, 다 전문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러니까 사실 화재보험은 어떻게 보면 수익적으로 낮지만 그만큼 이제 소신 있게, 그리고 고객의 맞춤형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양심보험, 그러니까 양심보험연구소 상호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나 제가 이제 이렇게 협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아니면 관련된 뭐 관계자들이 같이 모임을 할 수 있는 이런 협회를 한번 만드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고, 네. 이렇게 운영을 하시고 이제 계시잖아요. 그런데 되게 지금 이제 질문에서 서류상으로 만들면 어떤 점이 좋은지 요거 있는데, 저거 한번 제가 한번 약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를 왜 만드냐면 보통 단체라는 표현이 2인 이상이거든요. 2인 이상. 이거를 기억을 한 상태에서 쉽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친구들끼리 4명이서 모인다라고 하면 뭐 2명이서 모이는 거랑 4명이서 모이는 거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회비를 조금씩 모으다가 갑자기 저도 이제 제 친구랑 이렇게 회비를 모으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 2년을 못 만났거든요. 그냥 연락은 이제 가끔 하지만, 그리고 나중 회비가 1,000만 원이 모였더라고요. 아이고. 친구분들이 많으신가요? 아니요, 4명인데 야, 계속 근데 그렇게 하나도 안 쓴 거예요. 이야. 계속 부었더니 이게 돈이 이제 어느 순간 돈이 커졌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의심이 생겨. 이 의심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나 이 4명이 제가 이제 친구들끼리인데 만약에 그냥 마치 개모임처럼 그냥 어떠한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이라고 해봐요. 그리고 숫자가 무려 100명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이 뭐 1,000만 원이 아니라 뭐 한 5천만 원 돈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잘못하면 자기 소득으로도 잡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협회를 그냥 만들어도 되지만, 이렇게 아까 세무서에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을 통해서 이렇게 고유번호증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은행을 가서 통장을 개설할 수가 있어요. 그럼 통장을 개설하면 대표자 이름 옆에다가 무슨 협회라고 해가지고 그 통장이 만들어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돈을 그 협회에 그 통장을 옮겨 놓으면 그 돈만큼은 세금은 부과가 안 됩니다. 협회를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협회를 뭐 이렇게 등록 안 하고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고유번호증이라고 비영리 단체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에서도 좀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함도 약간의 좀 잠재울 수가 있겠죠. 협회 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뽑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어찌됐든 이 공돈이라는, 이제 공금의 돈이라는 그렇죠. 표시는 해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협회를 만드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특히 일본 이렇게 아니면 이제 유교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이런 단체라는 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이제 돈이 이제 모이게 되고 사람의 모임으로 하다 보면 돈이 모이잖아요. 그 돈을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 개인 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협회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거기에 하려면 이렇게 세무서에 이렇게 등록증이라고 해서 받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돈을 옮겨 놓으면 그나마 조금 이제 공금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협회를 만든 이유는 투명하게 회계 처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서류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아래 채팅 보이시나요? 네, 아래 채팅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협회를 만드는 방식은 세무서에
두 가지 서류를 크게는 준비하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댓글이? 네, 쭉쭉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가우 스튜디오에서 질문을 올려주셨고 네. 협회를 만들고 어떤 활동을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협회를 만드는 방법을 잠깐 언급을 더 하면 세무서에다가 딱 크게는 두 가지예요. 정관. 네. 그래서 어떤 목적에 또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적혀 있는 정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표자가 누구인지. 아까 이제 친구들끼리 4명이더라도 이게 협회를 만들 수 있어요. 4명 중에서 이렇게 보면 또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종중도 협회라고 아까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체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희 행정사 사무실에 많이 문의가 오는 것 중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네. 예, 이것도 하나의 단체로 이렇게 등록을 등록을 해 놓아야 당연히 회계 처리를 더 양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관과 그 다음에 대표자만 만들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게 뭐냐면 2명 이상이 만들어지면 회의를 해야 돼요. 아, 이 저희도 회의라는 게- 2명에서 만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회의라는 거를 되게 낯설어 하긴 하죠. 그냥 뭐 네. 이렇게 친구들끼리 뭐 회의하는 게 어려워라고 하겠잖아요. 근데 이걸 문서로 만들어야 돼요. 아, 그래서 이 문서를 만드는 방식이 총 6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네. 첫 번째 뭐냐면 회의를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말하는 건 2명이 아니라 4명 아니 10명 이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뭐 어떤 지역의 어떤 모임이라고 하거나 뭐 대표님도 어떤 새벽 모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같이, 그렇죠? 예,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을 한다라고 하면 미리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법에서 민법에서 정해놓은 기간은 7일 전에 알리라고 되어 있어요. 아, 어떤 모임을 하겠다라고 하면 7일 전에 알리고 그리고 7일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똑같이 의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의장이 있고 그리고 나서 어떤 그 모임의 이름 그 전체 모임에서 회의를 주관하는 모임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거를 보통 총회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의결 종족수 우리가 몇 명이 왔는데 몇 명이 와야 통과를 할 수 있냐. 법으로 정해놓은 적법한 숫자는 과반입니다. 네. 예. 네, 과반이 되면 회의를 진행해도 되는 거죠. 만약에 4명 중에 과반은 2명이네요? 아니요 3명입니다. 아, 과반 아. 그러니까 반절을 넘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과반이니까 반절을 넘어야 돼요. 넘어야 된다? 네, 그래서 과반이니까 4명은 3명이라서 사실은 그래서 홀수로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네요. 총원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반이 의결 정족수가 다 되면 그다음 안건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자 투표하고 땡땡땡.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친구끼리 모임을 할 때는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지만 공식적으로 모임을 했을 때 뭐 우리가 어디로 뭐 워크숍을 간다. 네. 라고 하면 이제 과반이 또 거기 과반 중에 또 모인 사람 중에 또 과반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4분의 1에 의해서 이렇게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이게 모순이 있긴 하지만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민법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 중요한 건 날인 도장을 찍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아니 네. 서명을 하거나 이 6단계를 걸쳐야 회의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소집 통지를 하고 네. 그리고 의장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의결을 하는 의결 기구가 있고 그걸 네. 총회라고 하죠. 그리고 의결 종료수 몇 명이 왔어 이렇게 한 다음에 네. 그리고 나서 안건 통과 그리고 날인 그래서 이 6가지를 했을 때 이게 회의가 적법하다라고 해요. 요걸 하셔야 되는데 저 한 번도 안 했어.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그다음에 오실 분들을 이제 초대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계속 회의를 날인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협회는 이런 활동이 계속되면 만약에 5명 있잖아요. 그러다가 6명, 7명 되고 그다음에 10명이 되면 계속 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예, 이 방식대로. 그래서 회원 모집하고 이 뭐 다단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 모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0명이 되면 우리 한번 사단법인 한번 접수해볼까요? 라고 하셔도 돼요. 네. 아니면 처음부터 100명을 모집해서 사단법인 바로 가셔도 되고 다만 저도 이렇게 설립을 좀 하다 보면 네 카메라와 아이 컨택을 해주시라고 합니다. 네 아이 컨택을 해주겠습니다. 소방왕 이종명 대표님, 네 이종명 TV가 또 들어오셨네요. 네
눈이 좀 침침한데요. 그러니까요. 저희 돋보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협회. 네. 저 혹시 질문이 좀 보이시나요? 김진성님 저 이제 네,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네.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네, 이점이 있을 텐데 혜택은 아까처럼 이제 투명하게 공금을 보관을 할 때 네. 이렇게 이름이 뜹니다. 통장에. 그래서 대표자 이름하고 일반적으로는 대표자 이름하고 옆에 회패. 그래서 양심보험인 협회를 네. 은행 가서 만들 수 있으세요. 통장을. 이거 통장, 들고 가시고 그리고 정관도 들고 가시고 네, 네.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럼 여기 노영규 하고 가로치고 한국양심보험인협회 네. 이렇게 만들게 되면 만약에 내가 회원 저희 가입하세요. 회비 얼마입니다. 라고 했는데 개인 통장으로 넣으면 그럴 순 좀 없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협회 이름으로 넣으면 그래도 공신력이 좀 생기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댓글을 읽어달래요. 6개월마다 회계 담당자가 바뀌는데 번거로움은 없나요? 회계 담당자가? 저희가 하는 새벽 모임에서 6개월마다 바뀌는 것 같은데요. 저런 모임은 그냥 만들지 않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단체 등록하지 마시고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만들었어요. 우리 모임으로 네, 네, 만들었어요. 네. 그때 제가 그 장이었을 때 그때 만들었는데 네. 이게 만들어 놓고 활용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통장을 네. 위해서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 이외에는 네. 협회로서 역할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보통 그래서 민법에서 아까 법인 얘기했었잖아요. 법인에서 보통 이게 임원에 대한 임기는 3년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자주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대표자 이름에서 이렇게 가로를 치게 되면 네. 자주 바뀌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3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그 단체들도 되게 3년을 하고요. 저기 아까 댓글에 6개월마다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만들지 마시고요. 저기는 더 번거로워요. 6개월마다 하기에는 더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저기는 그냥 6개월마다 하신 다음에 뭐 분쟁이 생기면 그냥 뭐 6개월마다 바뀌니까 돈이 그렇게 쌓일 일도 없고요. 네, 저렇게 그냥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단체를 만드는 곳에서는 대개 보면 회장을 중심으로 사람의 단체는 가장 리더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아이를 키우듯 이제 협회를 운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창립자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창립자의 이 설립 목적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멤버들이 더 계속 모이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이젠 내 뜻이 다 이루었다라고 네. 하면 이제 후임 또 다른 회장님께 또 인수인계를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 단체에서의 회장님은 거의 대부분 영구직권을 하시긴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냥 단체로 계속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는 똑바로 네네. 엄격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법인을 아까처럼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만들었을 네. 때는 사실은 이제 영구직권 하는 건 쉽진 않고요. 네. 그때는 이제 한 보통 2번 정도 연임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분이 또 임기를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보통은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가기 전에 이러한 단체로 조금씩 가볍게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비영리법인에서 만드는 뭐 가장 첫 번째 일은 아까처럼 투명하게 회계 처리하고 네. 주변에 또 우리 모임이 너무 좋다라고 했을 때 모임에 정기적으로 계속 1년에 한 번, 최소 2번씩 모이는 곳은 이러한 협회를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이제 협회를 만들었을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어디 모임에 갔는데 이렇게 단체 이름으로 예약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단체 이름으로 돈도 입금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통장에 아까 넣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보내면 단체 이름으로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약을 하는 곳에서도 이 단체가 등록이 됐거나 그리고 또 혹시 기억나실지 기억나요. 모르겠지만 뭐, 서울시 네, 맞아요. 서울시에서 공공 서비스 비영리 단체들은 또 협회 비영리적인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료로 하는 서울시 공공 서비스 예약이라고 이것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질문이 없지는 하지만 네, 노안이 문제입니다. 제가 글자가 좀 작기는 합니다. 근데 작은 글씨는 잘 안 보이긴 합니다. 그 비영리와 영리의 차이를 한번 이쯤에서 네. 우리 대본에 없는 거지만 한번 물어볼까요? 비영리와 저한테? 영리 네 뭐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수익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오 땡. 땡. 의외로 이게 사실 어렵긴 합니다.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리와 비영리는
배당을 하냐, 배당을 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둘 다 공통점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수익 사업을 안 하면 비영리가 네. 어떻게 운영을 해요? 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비영리는 배당을 할 수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영리는 제일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네. 예, 그러면 수익이 나오면 그 수익금에 대해서 배당을 해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영리회사한테 배당을 못 받는다라고 누가 거기 투자를 하고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비영리는 집행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아까처럼 회원이 내가 네. 5명이더라도 돈을 5만 원씩 뭐 다 모았다. 아니면 회비를 50만 원에 할까요? 50만 원씩 5명이 모았다라고 했을 때 그 돈을 이번 달, 다음 달 어떻게 쓸지만 정하는 거지. 이 돈을 어떻게 굴려? 뭐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처럼 주식회사가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뭐 보통 조합처럼 그걸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게 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수익 목적으로 내가 돈을 모은 다음에 이걸 굴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건 다른 거지만 일반적으로 비영리라고 하면 뭐 학술 모임도 있고 아니면 자선 모임도 있고 아니면 우리끼리 네트워킹 이렇게 사람들끼리 그냥 뭐 이거 공동으로 대모임 이렇게 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돈이 남았다고 해서 뭐 이게 서로 나눠 가질 수 있지만 보통은 아까 일반적으로 세무서에 내가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라고 그런 목적으로 비영리 등록을 할 때는 이거는 따로 이제 배당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거기에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영리는 배당이 안 된다. 즉 돈이 남으면 다음 연도 아니면 다음으로 이월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영리는 배당을 하지 않는다. 영리는 배당을 한다. 대신 둘 다의 공통점은 수익 사업.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비영리도 보통 많이 하는 수익 사업이 뭐냐면 여기도 똑같아요. 양심보험이 협회에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굿즈. 뭐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뭐 이걸 컵이라고 할까요? 컵을 만들어서 여기에 로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원가는 뭐 5천 원밖에 안 하는데 네, 만 네. 원에 파는 거죠. 네. 네. 이건 돼요. 요거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별도로 수익사업 개시 신고라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 이거 좀 고유번호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네. 화면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처럼 번호가 부여가 돼 있어요. 이 번호 여기 네네네. 번호가 아까처럼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면 네. 따로 사업자 등록증이 또 나와요. 그러면 협회 이름으로 사업도 할 수 있어요. 네. 협회 이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가 수익이 안 나. 그러면 폐업해도 돼요. 그럼 다시 이렇게 비영리 고유번호증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비영리 이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세무를 또 신고해야 되냐고 하세요. 이거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실제 의무사항은 없어요. 다만 아까처럼 수익 사업을 하는 순간 네.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잖아요. 이때는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군요. 폐업을 하면 또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 없고 그리고 다시 온전하게 이렇게 비영리 단체로 또 활동을 하시면 되고요. 네, 비영리 단체는 집행만 하시면 돼요. 다 쓰고 만약에 돈이 제로다라고 더 이상 운영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해산을 하시면 됩니다. 해산도 똑같아요. 정관에 따라서 그다음에 대표자가 신고하시면 해산이 됩니다. 네, 이렇게 내용이 어렵나요? 네, 어렵죠. 해산도 그러면은 네. 대표자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정관에서 보통 이제 이 똑같이 총회를 하는 거죠. 만약 2명이 있다라고 하면 2명이서 이렇게 해서 총회했었다라고 한 다음에 회의록을 가지고 회의록을 이렇게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해산을 하게 되면 대표자가 아니라 청산인이라는 형태가 되긴 하는데요. 사실상은 폐업 신고처럼 그렇게 하긴 해요. 아예 돈이 없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돈이 저희가 아예 없으면 지금 대표님은 통장도 안 만들었잖아요. 안 만들었죠. 그냥 세무서 가서 폐업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바로 폐업돼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발행 기관이 세무서네요. 네, 세무서. 반포 세무서에서 받으셨네요. 네, 네, 네. 반포 세무서에서. 네. 네, 공공 서비스 예약이 어떤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비영리 단체 아니면 비영리 법인, 아까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이제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뭐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공공 서비스 예약이라고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 서울시 공공 서비스 예약이라고 해가지고 공공시설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떤 회의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아무나 신청할 수는 없고요. 비영리 단체나
비영리 법인, 우리 양심법인 협회 이름으로 삼각지역에 있는 맞아요. 네, 네. 거기에 있는 이제 공공시설을 이렇게 아마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했던 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있어요. 경기도는 경기도 공유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또 인터넷에 쳐보시면 경기도에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요. 인천은 제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서울은 저렇게 서울시 공공 서비스 예약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어떤 내가 모임을 한다라고 이제 플랜카드 걸겠죠. 이렇게 거기에 이제 이름을 또 사용을 해도 돼요. 그랬을 때 비영리 법인과 그냥 비영리 단체의 구분은 뭐냐면 앞에 사자 네. 이렇게 사단법인의 사자가 사. 있냐 아니면 재단법인 재자 그 글자가 저는 없네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래서 변명. 아직은 법인격은 없다라고 하거든요. 다만 협회로서 활동은 똑같이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가 향후에도 저희가 원래 단체로 있던 거를 저희가 이제 도와드려서 법인을 만들었어요. 사단법인. 향후에도 사단법인 할 수 있어요. 향후에. 예, 사단법인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동창회. 단체들은 다 동창회 동창회도 이런 할 수 데. 있죠. 예, 동창회도 저희가 이제 자문해 주는 곳이 이제 교우회거든요. 교우회. 그래서 학교에 이제 그 졸업하신 이제 그 동기들끼리 이제 만든 그런 단체들도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는데 거기는 재단법인을 하셨더라고요. 아까 지금 재단법인은 뭐 있어요? 돈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이렇게 기탁을 하고 그래서 사람으로 중심으로 우리끼리 이제 사람으로 계속 회원이 늘어가는 방식으로 하겠다라면 사람의 단체가 좋은 거고요. 재산의 단체는 그냥 돈을 계속 기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을 돕는 모임 이런 거면 기부금을 받는 재단법인. 재단법인의 형태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랑 어떠한 이제 사람으로 계속 회원을 많이 모으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사람의 단체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걸 연습 삼아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가는 것보다 이제 단체를 연습을 좀 해보는 것도 방법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그런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덜컥 만들었다가 되게 많이 후회하세요. 예. 돈도 잘 뺄 수가 없어요. 한번 법인 만든 다음에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잘 운영을 해보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법인 만들더라도 운영을 더 잘하겠죠. 네, 그래서 아까처럼 회의하는 방식도 그걸 잘 연습을 좀 하시고 회의록도 이렇게 잘 기록을 할 수 있으면 그 회의록을 가지고 또 이제 홈페이지도 이거 지금 네. 대표님 여기 양심보험인 협회 있잖아요. 이걸로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수익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도 할 수 있어요. 통신 판매도 할 수 있어요. 이야. 협회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네요.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최근에 네. 제가 그 광고를 목적으로 네. 이 보험이라는 거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광고를 할 때 네.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심의피를 기관에서 받아야 돼요. 네네네. 손해보험협회, 음. 생명보험협회 이런 데서 심의피를 받은 광고만 노출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받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전에 이제 만들어놨던 양심보험연구소라는 네.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온라인상에서 이게 당신 폐업했는데 왜 이 상호를 쓰느냐 이런 얘기가 왔어요. 네. 근거가 뭐냐. 근데 저는 폐업은 둘째 치고라도 이 양심보험 연구소는 내 브랜드로 10년 넘게 써오던 거고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최근에 상표도 출원했다 네네. 했는데 이것도 충분한 근거가 되겠어요. 양심보험인 연구소를 뿐만 아니라 난 이 협회까지도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이다 관련해서.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못 했네요. 그쪽에다가. 결국엔 승인은 받긴 했는데 아니 사실 협회를 통해서 내가 하는 전문 분야에서의 네트워킹의 중심지를 이렇게 구축한다고 하셔도 돼요. 되게 뭐 실례로 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행정사 관련된 저도 뭐 어떤 협회를 만들거나 아니면 행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라면 학회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단체를 만들면서 그렇게 모여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주기적으로 만나면 그리고 주기적으로 만난 다음에 돈이 좀 있으면 통장을 만들어야겠네. 그러면 단체 등록을 하고 통장을 개설하고 돈 입금해.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사람이 계속 모이면 보통은 근데 중요한 건 딱 제가 보니까 잘 운영되려면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만나야 돼요. 주기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적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중에서 최초 창립을 했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두 가지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목적이 잘 이루어지고 뭐 거기서 빠질 수 없는 게 돈이긴 하겠네요. 운영비가 좀 있어야 되긴 하겠죠. 그렇게 해서 요 삼박자가 좀 잘 이루어졌을 때 단체가 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그 네. 아침에 우리 새벽 모임 하다 보면 1층에서 처음 보는 무슨 학회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네네네. 그거를 보시면 그것도 단체거든요. 또 옆에 홀 보면 또 전혀 모르는 이제 전혀 다른 무슨 협회 네네. 사자가 안 붙었으면 요거랑 똑같아도 돼요. 네네. 한 100명 본것 모이면 같아요. 네. 아침 주간에 하시면 되세요. 몇 번 본 것 같아요. 아침 주간에 한번 이런 주간 모임도 한번 하시고 그래서 네 협회 하나하나 네 비용은요? 비용을 문의 주신 것 같은데요? 비용은 일단 그 상담으로 1만 원권 저희가 이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원권 이제 주시면 비영리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속 시원하게 1대1로 다 안내해 드리고요. 이 만약에 그럼에도 제가 나는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별도 이렇게 비용을 주시면 되고 제가 다 속 시원하게 다 아낌없이 다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희 상담 비용 1만 원에 결제를 해주시면 아마 전화번호가 기록이 되어 있으면 제가 직접 상담하거나 아니면 저희 전문 저희가 이제 행정사법인 리더스 안에 지금 전화번호 딱 뜨네요. 02-6084-3253으로 따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1만 원권으로 구매를 하신 분은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말씀드리세요. 사실 지금 5명의 협회 회원을 보유 중인데 이 모집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 오랫동안 보험 일을 해왔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충분해요. 네. 근데 이걸 홍보하거나 그런 거는 한 적이 없거든요. 네네네. 모집할 때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 모집 절차에서 꼭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게 있는지.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도 협회도 이제 최초 이름, 뭐 최소한의 연락처 이런 걸 수거하려면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네. 아마 모르겠지만 제가 이메일로 보냈을 거예요. 저희 직원이 보냈거나 네,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네. 개인정보 동의서, 그러니까 입회 신청서, 회원가입 신청서와 함께 개인정보 동의서를 가지고 예. 신청하신 분에게 이렇게 수기로 받으셔도 되는데 요새는 그렇게 어렵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 굿땡 이렇게 네. 해서 만드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인터넷 그 서식으로 받으셔도 돼요. 폼? 네, 그렇게 받으셔도 돼요. 어떻게 하든 동의서를 받고 서류는 두 가지죠. 신청서. 양식이 너무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만들어 놓으면 되는 네, 건가요? 신청서 받고 가장 중요한 건 만약에 그 개인정보 동의서 이런 거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보험 가입하실 때 네, 동의서 받듯이 많죠. 네. 거기에 뭐 이름 아니면 어떠한 이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거를 내가 동의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제가 그 동의서를 같이만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보통 협회를 잘 운영하신 분은 별도 이제 카페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별도 이렇게 모임을 하시고 거기에 공동구매도 하시더라고요. 카페에다가 이렇게 카페로 개설을 하신 다음에 물건을 이제 필요한 것들을 공동구매하는 거죠. 뭐 양심보험이 협회로 산에 갑시다. 라고 하면 산에 뭐 이렇게 뭘 가면 뭐 단체로 구입하면 좀 쌀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정말 많이 모임, 그러니까 잘 된 곳은 뭐 한 진짜 10,000명씩 있으면 구매하는 물건도 엄청 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명이면. 제2의 또 다른 아까 수익사업도 해도 된다 했잖아요. 단체로.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네트워크로 이렇게 구축하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게 되면 영리 목적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협회 이름으로 하고 협회 관리도 하고 그리고 회원들이 본인이 또 가고자 하는 방향을 또 같이 의논을 하고 아까 의논의 방식은 뭐라 했어요? 과반, 반절만 모이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원을 구분을 하긴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입을 하신 분은 준회원 네. 이런 표현으로 아마 정관을 보시면 제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네, 준회원 그렇게 하고 돈을 자세히 내면 봤어요. 정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준회원, 정회원. 그래서 정회원들만 그러니까 이렇게 의결을 할 수 있게. 의결권이. 네, 의결권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누구든지 신청하신 분은 준회원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원을 조금 많이 가입을 하게 한 다음에 단돈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그것도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돼요. 어떻게? 네. 아까처럼 이제 좀 인원이 적을 때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왜 많아지면 아까 그랬잖아요. 10명 10명이면 이제 6명이 모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명 되기 전에 네. 이제 지금 5명이라잖아요. 네, 5명. 3명이 모이면 되네요. 그 사이 탈퇴했을 수도 있으니까.
연락을 해보셔서 네. 이제 처음으로 한번 이제 모이겠다. 모인다. 저 몰래 이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연락 두절. 뭐 연락 두절 되면 강퇴시켜야죠. 그래서 강퇴 아니면 본인도 가입된지도 모르니까 되어 있는지도 모를 수 있으니 빨리 이제 소집 통지하시고 소집 통지는 쉽게 하셔도 돼요. 제가 이제 한번 정관에 보시면 네. SNS로도 통지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카땡 뭐 이런 걸로 네. 보내셔도 되고 문자로도 어. 이렇게 우리 언제 모일 테니까 아까 며칠 전에 모여야 된다고요? 7일 전. 그러니까 7일 7일 이상은 전에? 시간 둬야 돼. 7일 음. 이상은. 네. 그렇게 해서 7일 이상의 시간을 주어서 언제 모일 테니까 와주세요. 뭐 댓글이 없네요. 제가 댓글 보고 계속 안 했더니 댓글이 하나도 없네요. 댓글 좀 올려주세요. 네, 네, 이제 어쨌든 비용 뭐, 네, 아까처럼 네, 10,000원으로 상담권 하시면 제가 직접 전화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한번 그 상담번 한 번 더 올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직접 저희 리더스 네, 전화로 주시면 네, 저희가 또 이제 저희가 많은 행정사님들이 계시니까 상담도 가능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양심보험인협회 네, 지금 이제 네. 회장님이시자 그다음에 양심보험연구소의 소장님이신 한 번 더 양심보험도 한번 소개 한 번 더 또 한번 할까요? 네. 아니, 그 소개 전에 네. 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사학재단. 네, 사학재단은 이사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 협회장과 좀 다른 건가요? 갑자기 궁금해서. 보통은 이제 마지막에 장을 많이 붙이세요. 그래서 지금 양심보험인 협회라고 하게 되면 보통 협회장이라는 이름도 네. 쓰기도 하고 네. 회장으로 많이 하는데 네. 재단은 일반적으로 재단장 이렇게 하기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재단은 이사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러냐면 재단이. 재단은 운영하는 사람이 이사들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장이라는 아하. 의미에서 이사장을 많이 쓰기는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재단법인은 이사장, 그다음에 네. 협회 같은 경우는 끝자에다가 회장, 네. 아니면 무슨 단어로 끝나면 단장님, 단장. 무슨 소로 끝나면 소장님 네. 이렇게 하시는 걸로. 근데 정관에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의뢰를 받고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무슨 협회인데도 직함을 이사장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특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종교단체 있잖아요. 네. 불교단체도 저희한테 의뢰를 주셨는데 거기는 당회장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당회장, 뭐 총무원장 뭐 그런 것도 그런 그런 표현도 쓰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칭은 자유롭게 하는데요. 보통은 사단법인은 무슨 회장 표현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재단법인은 이사장. 이사장. 네, 이렇게 그렇군요. 보시면 됩니다. 정관에 정하기 나름이긴 합니다. 네. 또 뭐 일단 궁금한 거 있나요? 오늘 한번 이제 오늘 딱 끝나면 이제부터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려면 뭐부터 일단 궁금한 것도 오늘 다 듣고 네, 해결하고 가셔야 일단은 되는 예전에 것 같습니다. 보내주셨던 자료를 들춰봐야 되겠어요. 네, 들춰봐야 네. 되겠죠. 네. 사실은 이게 당장 이걸 뭘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네. 우리 행정사님과 미팅을 통해서 이런 업무도 하고 이런 업무도 하고 그럴 때 이제 들었던 얘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야 처음엔 나중에 앞에 아주 먼 미래를 봐서 내가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지만 당장은 사실 명함에 한 줄 들어가는 용도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저기 이제 댓글에 보시면 양심보험연구소에 이제 아마 양심보험협회에서 공동구매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예. 소화기 소화기 공동구매 좋죠. 좋죠. 네. 네. 소화기 공동구매 소화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1만 원, 네, 10,000원으로 네, 협회 만드는 거 상담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도저히 어렵다, 맡기겠다라고 하시면 별도 비용으로 제가 상담하면서 저희한테 또 별도로 맡겨주시면 제가 딱 일사천리로 되게 만들어드리고 만들고 나서 끝이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저희가 피드백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잘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해드릴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협회를 지금 딱 오늘 좀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을 때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세요? 우선은 막연하게 생각이 안 들고요. 사실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프랜차이즈를 할 때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랑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돈만을 쫓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은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타이틀, 협회라는 타이틀로 하나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향후에 이제 그게 프랜차이즈든 아니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든 전국에 그 지역별로 화재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 검증된 분들, 그런 분들을 모집하는데 이 협회 채널을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지금 우리 행정사님에게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교육 관련해서 이제 자료도 좀 만들어 놨고 협업과 관련된 내용도 좀 준비하고 있는데 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분들, 그래서 제가 검증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겠지만 그런 양심적인 분들, 지역 기반의 양심적인 분들을 이 협회로 싹 유입해가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협회 이름으로 교육으로 이렇게 여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보통 많이 하는 수익 사업이 교육 사업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협회가 많이 교육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에 이제 올라오신 질문이 학생들이 사단법인처럼 대표를 정하고 협회를 만드는 것도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처음에 만들 때 저희가 이제 초등학생 2명이 이제 부모님이 아이들이 이제 협회를 만들어서 뭐 활동하기를 원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의뢰에 들어왔던 건이 있었는데 학생 둘이서 또 만들 수가 있고요. 다만 법정 대리인님 부모님의 동의를 한 번 더 받아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서식이 좀 있을 뿐 학생들도 다 대표를 정하고 협회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했었던 단체 중에 대안학교라고 있어요. 그 대안학교도 비영리 단체거든요. 그리고 일정 이상 숫자가 100명 이상이 모이면 비영리 단체도 이렇게 비영리 민간 단체라고 또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단체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이 민간 단체 그러니까 그 대안학교를 저희가 했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하신 부모님도 있고 대안학교니까 아이들도 같이 참여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같이 의결도 할 수 있게 같이 참여가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학생들도 다 참여가 되는데 다만 부모님이 한번 동의를 해줘야 돼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든 질문. 네. 가족끼리 협회를 만들 네. 수 있어요? 가족끼리 할 수 있죠. 뭐가 안 돼요? 우리 자식들 아까 3명과? 종중도 된다는 게 있잖아요. 종중 가족 아니에요? 그건 그런가요? 그렇죠. 우리 종중도 5명에서 만드는 네, 협회. 됩니다. 네, 안 되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자녀가 지금 3분이잖아요. 네. 네, 3명 있는데 이제 뭘 할 때마다 이제 부모님 동의서 받아 그래. 근데 내가 표가 또 있어. 결국은 이제 사단 이게 사유가 되죠. 사유화. 이게 명목상으로는 표가 5표지만 결국은 내가 다 원하는 대로 대리인이 해줘야 되니까. 네. 그러네요. 네. 어찌됐든 이게 학생들과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단체를 만든 다음에 단체 이름으로 그다음 굿즈도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만든 돈으로 기부도 해도 돼요. 단체 이름으로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아니면 이제 네,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참여도 같이 하면서 이름도 좀 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아이의 이름으로 좀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이제 가족 이름으로 뭐 가족사랑협회 이렇게 하셔도 되죠. 하셔도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사람의 단체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야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늘어날 수 없는 구조는 사단법인 이렇게 협회보다는 아까처럼 의외로 협동조합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 맞아요. 여쭤본 거거든요. 네. 가족 협동조합. 네. 예전에 모임에 계셨던 분이 가족 협동조합을 맞아요. 만드셨잖아요. 네, 저도 기억납니다. 예.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제 회사처럼 음. 그래서 수익 사업도 하면서 이제 경영을 배우게 하려면 이 협동조합은 인원이 늘어나기보다는 적은 인원으로 그다음에 이에 대한 이제 이익을 같이 이제 공유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의결도 하고 이제 수익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참여도 하면서 보통 일반 회사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녀가 대표이사를 맡고 네. 그다음에 부모님이 뭐 회계를 맡거나 이렇게 하면 아니면 홍보를 맡거나 그렇게 해서 같이 참여해서 어떠한 기획 상품을 만들 때 서로 이제 의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은 의결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의견. 아까도 회의 똑같이 하고 네. 의결권이 똑같아요. 의결권이 똑같죠. 다만 이제 부모님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무조건 뭘 할 수 있어서 한계가 있긴 하지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숫자가 늘어나지 않지만 뭔가 이제 활동을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랬더니 협동조합이 가장 좋긴 합니다. 가정협회 네, 만들어 볼까요? 네, 박미성님 네, 만들어 볼 수. 제가 아는 분입니다. 네, 한번 저분 만들어 압니다. 네, 가까이 지근에 계시는 분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9시 26분 정도 있는데 제가 30분까지 방송인 거죠? 네. 일단은 4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의 모든 것 쉽게 얘기하시면 2명 이상 모이는 단체를 그냥 쉽게 보면 비영리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영리라는 뜻은 배당을 하지 않는다. 배당이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회비를 걷었다 라고 하면 거기에 회비에 대해서 수익금이 발생했는데 내가 우리끼리 n분의 1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 해에 다 쓴다라는 게 원칙인데 다 쓰면 또 다음 연도 또 돈을 또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2월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우리가 다음 연도에 뭐 어떤 사업을 위해서 적립을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2월만 할 뿐인 거지 이렇게 나눠 갖는 형태는 안 됩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비영리 단체의 모든 것, 비영리라는 것 배당 서로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모은 돈 바로바로 그 해에 이제 집행하는 구조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비영리라는 뜻은 아까처럼 학술, 종교, 단체, 자선 뭐 이러한 기타 이런 기회 그래서 태권도 협회 아니면 무슨 댄스 협회 이런 것도 다 협회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비영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체는 아까처럼 등기가 안 되지만 사람의 단체 아니면 재산의 단체를 다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러한 단체로 그다음 모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좀 점점 계속 모이고 있고 돈이 좀 크다 투명하게 회계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때 이렇게 단체 등록을 세무서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할 때는 딱 2가지가 필요합니다. 정관하고 그다음에 대표자 선임 신고서 선임을 신고한 입증 자료가 있으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은행에 가셔서 통장을 계산하면 통장에 피곤해 아니요,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통장에 이제 대표자 이름과 그다음에 협회 이름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운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회의록이에요. 회의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6단계 기억나시나요? 먼저 소지통지 며칠 일주일 전. 네, 일주일 전에 이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의장이 자 우리 모입시다. 자 그리고 오늘 그러면 어디로 모여야 되냐? 총회, 이사회 이렇게 해서 모인 다음에 몇 명 왔는지 보는 거죠. 과반 만약에 5명의 과반이면 3명. 네, 아유 오늘 이제 모범생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건을 이제 통과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날인 도장.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죠. 서명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1장 아니면 2장의 회의록을 딱 만들어 놓고 이걸 차곡차곡 하게 되면 나중에 참석 안 한 분이 있으면 회의 참석 안 한 사람은 의결에 따라가야죠. 따라와야죠. 왜 따라와야죠. 그래야 이제 이 모임이 지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협회가 이제 사람이 없을 때가 유리한 거예요. 마음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더 늘어나기 전에 빨리 교육 사업을 이 협회로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되겠어요. 네, 교육 사업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 어떠한 이제 그냥 십시일반으로 이게 최소한의 만약에 뭐 대관 비용 아니면 아까처럼 이제 공공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 했잖아요. 네. 거기에 그 비용을 또 절약할 수도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공공 서비스 예약을 이렇게 비영리 단체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렴하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 돈을 그러면 회원들끼리는 이렇게 다 하시는 회원은 회원가. 회원이 아닌 사람은 그냥 일반가로 해가지고 또 모으셔도 되고 그 수익 사업도 비영리 단체가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 정리를 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벌써 그렇게 9시 됐나요? 시간 참 빠르네요. 네. 아 오늘 진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사실 예고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즉각적으로 제가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오늘 4월 오늘 며칠인가요? 6일인가요? 예? 오늘 며칠이죠? 3일 아니에요? 4월 3일. 네 오늘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와주셔가지고 방송 이렇게 참여해주신 우리 노영기 대표님 한번 뭐 네. 마지막 짧게 오늘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뭐 어쨌든 좋은 기회, 좋은 인연이 돼서 이 협회까지 만들었는데
굉장히 활용을 못하고 있었다. 앞으로 이제 관심 갖고 이 부분을 이제 많은 공을 들여서 만들어 주셨는데 열심히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관심 있는 분들 우리 행정사법인 리더스 연락 많이 주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능력자십니다. 수석 행정사 수석 합격자시고 수석 합격생을 또 배출한 강의를 하시는 분이니까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노영기 대표님은 화재 보험만 하십니다. 화재 보험에 있어서는 정말 제가 화재 보험에서는 이 노영기 대표님만한 분이 없다라고 지금 자신 있게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화재 보험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노영기 대표님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돼요? 네이버에서 찾아야 되나요? 네이버에 쳐도 나옵니다. 양심보험연구소 치면 자료 네. 많이 나오니까 제 연락처도 아마 네이버에서 쉽게 네. 검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화재보험 하면 노영규 대표님, 양심보험연구소 이렇게 검색을 해주셔가지고 화재보험 이렇게 참여해주신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주제로 한 비영리 단체 한번 내가 이거 만들어 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자막에 나와 있는 02-6084-3253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 리더스에서 깔끔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